신라의 시조왕을 탄생시킨 박역것의 시조왕으로 함양박씨 오한공파 자미문 중에 영석제 내역을 알아봅니다. 신라의 시조왕이며 박씨의 시조이신 박역거세는 지금으로부터 2080여 년 전에 경주 양산기슭 나정엽 숲속에서 표주박 같은 커다란 알에서 탄생하여 박씨성으로 삼았다고 한다. 박씨의 본가는 함양박씨를 포함하여 44본으로 군위박씨와 삼천박씨는 함양박씨에서 분관되었다. 시조왕, 남해왕, 유리왕, 파사왕, 알령 부인 이래서 여기 원우입니다. 원우. 이런데 또 그 밑에 아들은 저기 지마왕, 일성왕, 또 아달라왕, 신덕왕, 경명왕, 경혜왕 이렇게 이제 저기 3명이 다 있어요. 근데 열왕이 우리 박가 왕은 열왕입니다. 본관을 함양박씨로 한 시조 언신조상님은 박역거세의 29세 손으로 신라 54대 왕 경명왕의 셋째 아들로 속함대군에 봉하여 그 후손들이 속함을 본관으로 하였으나 그 후 세계를 고증할 문헌을 찾지 못하여 고려 때 예부상서를 지닌 선조상님을 중시조로 하여 일세로 기승하고 있다. 속함은 그 후 함양으로 바뀌어서 함양박씨라 부르고 있다. 중시조 선조상님의 묘소 역시 함양군 화장산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찾지 못하였는데 1697년경 후손 여현이 승려로 전국 산수를 순행하다가 우연히 함양 화장산 괴열동 고청역 잡초더미 속에서 선조상님의 묘비 조각을 발견하여 그 고종이 선조상님의 묘소임이 입증되어 이는 후손들의 정성에 하늘과 조상님이 감동되어 분실된 조상님의 묘소를 극적으로 찾게 되었던 것이다. 2세 인정조상님, 3세 신청조상님, 4세 윤식조상님, 5세 신유조상님, 6세 지문, 지빈, 지량, 지수, 지온, 지영조상님에 대한 묘소도 분실되어 1969년에 영명제 뒷동에 5대 12묘비단을 건립하였다. 영명제 건물은 1746년에 18세손 양신이 함양군수로 있을 때 함양군 함양읍 이응리에 건립하여 1929년에 중건하고 1990년 현재 모습으로 개축하였다. 영명제지는 1979년 3월 15일에 초판을, 1993년 11월 14일 중보판을, 2015년 3월에 3판을 발간하여 현재 이르고 있다. 함양박씨 종기는 대종호에서 제작하였다. 기체의 둥근 면은 바가지 형태의 뜻을 표현한다. 푸른 바탕의 흰색은 청렴결백하고 시몬무궁한 이치를 모방하여 백이민족의 뜻을 표현한다. 윗부분은 대단히 넓고 아랫부분은 좁으니 이는 시족이 발전하여 향상해 가는 뜻을 표현한다. 윗부분의 삼각형은 대자를 뜻하며 동방에서 큰 시족이라는 뜻을 표현한다. 삼각 중에서 가운데의 뾰족한 부분은 시조성의 원래 뜻을 표현한다. 전체 동그라미는 시족이 한데 뭉쳐 원만하고 단계라는 뜻을 표현한다. 위는 쑥 나오고 아래는 오목하니 양과 음의 이기를 본받아 번식의 뜻을 표현한다. 함양박씨 대종에서 재운한 것으로 조상을 숭상하고 가문을 높이며 종족에 돈독하고 후손을 복되게 함양박씨 오한공파 자미문중 조상님들이 후손들의 화목을 위해 마련한 각 가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이다. 앞으로 자손들은 촌수의 멀고 가까움을 논하지 말고 학렬로서 족속 또는 족형으로 부르고
서로 서먹서먹하지 말고 우애하기를 바라는 의미다. 한 가족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가와만사성 글귀가 있는데 한 문중의 후손이 화목하면 더 많은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함양박씨 오한공파 자미문중으로 불리게 된 연유를 알아본다. 오한공 성관조상님은 중시조 선조상님의 10세 손으로 1418년에 금성에서 공조판서를 역임하신 언조상님의 차남으로 출생하여 1543년에 진사, 1472년에 문과에 급제하셨다. 십세손 오한공 할아버지신데 이 유명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하신 어떤 이유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일찍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장수 현감을 지내시고 다음에 나주 향교 교수로 오셔가지고서 제자들을 10명이나 한꺼번에 등과 시키시고 또 금성 그 잔치에서 금성 별곡을 읊으셨는데 그것이 국문학상 경기 책화로서 국문학상에도 유명한 그런 무시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암에 박성관 교수님이 나주 향교에 재직 당시 1년에 무려 상원급제를 10분이나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나주 향교가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박성관 그 교수님 말씀이 항상 지금도 뒤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 이 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 금성 별곡 이 과정이 아주 훌륭하고 박성관 교수님은 저기 동익현 동익낙처방이 교수님 귀가하는 방이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인문계 공부고 저쪽은 자연계. 성관조상님은 오한시를 지으시고 시의 제목인 오한을 호로 삼으셨다. 오한, 즉 5가지의 한이란 금귤다산, 황금빛의 귤은 보기 좋으나 씌어서 먹기 거북한 것이 한스럽고 해당 무향, 해당하는 그 색깔과 모양이 더없이 아름다우나 향기가 없어 한스럽고 순채성냉, 수련나물은 그 향과 맛이 좋으나 성정이 차가워서 한스럽고 시어다골, 준치는 그 맛이 일품이나 가시가 많아서 먹기 불편한 것이 한스럽고 연명지자 불능시, 도연명은 시선이나 아들은 시를 지을 줄 모르는 것이 한스럽다. 성관조상님의 시, 금성별곡 오한 등은 그 성품이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엿볼 수 있는 문학작품으로 높이 평가되어 후학도 국문학 박사들이 1995년경에 나주 향교 경내에 영암 구람 죽정서원 경내에 박성관 문학비를 세워서 그 뜻을 기리고 있다. 성관조상님은 영암구림에 간죽정을 짓고 여생을 보내셨다. 1681년에 영암 향유들이 성관조상님의 행적을 높이 받들어 간죽정 옆에 사당 죽정사를 세워서 봄, 가을에 제양하여 왔다. 1801년에 조정에서 죽정서원 원액을 하사하여 정부에서 관리하는데 이 죽정서원에는 오한공 성관조상님을 가운데 모시고 장자인 권손, 규정, 증손자인 승원 4대와 귀락당 이만성 등 현인 5분을 제사 지내고 있다. 죽정서원지는 함양박씨 간죽정 종이에서 1971년에 제1집을, 2007년 4월에 제2집을 발간하였다.
자미문중에서는 이와 같은 성검조상님의 정신과 뜻을 받들어 모시고자 문중회의에서 함양박씨 오한공파 자미문중이라 이름을 짓게 되었다. 여기 죽정사는 오한공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그 후손 세 분과 이스성을 가진 그 당시에 조선사의 그 유명한 양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지역에 존경받는 선비셨답니다. 5분이 이렇게 이제 모셔져서 영암군 향교에서 정교가 직접 오셔가지고 매년 제사를 모셔주는 그 사당입니다. 오한공 할아버지는 정말로 우리 광주 전남에서는 알아주는 그 당시에 훌륭한 학자이셨죠. 그래서 그 당시 유림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제사를 모셔주는 그런 선비이십니다. 오늘은 함양박씨 자미문중 동영상 촬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명석제는 함양박씨 오한공파 자미문중의 상징으로서 19세 승효조상님이 1760년 무렵에 영암 군서면 구림리에서 장흥군 부산면 자미마을, 현재의 영석제터로 입촌하신 후 1980년까지 200여 년에 흘러 후손이 많이 번창하였다. 조상님을 평안하게 모실 수 있는 제각을 마련하지 못하여 후손들은 문중회의 때마다 논의하였으나 후손들의 생활이 너무 팍팍하다 보니 제각터를 마련하지 못한 채 해를 거듭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승효조상님이 자미마을에 입촌하셔서 거주하셨던 터는 26세 문제씨가 거주하다가 새 집을 지어서 이사하였고 그 집터를 문중에 기증받기 위한 논의도 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25세 최삼씨는 자기 집터를 기증하겠으니 제각을 짓자고 하였으나 장소가 마땅치 않아 망설이고 있던 중이었다. 영석제터는 조상님들이 25세 찬홍씨에게 계시하여 적시에 매입하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밤잠을 못 자고 일을 하고 있던 중 1987년 7월 그 초순경에 갑자기 고향에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고향인 자미마을로 밤에 내려가가지고 집안 형님이신 최삼 형님 댁에 들렸더니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현 영석제 터를 타성인 청주 김씨에게 매각이 되었다는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이 그 터는 승자요 할아버님께서 입촌하신 그 터인데 어떻게 타성한테 돌릴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수해서 1987년 7월 23일부로 문중으로 그 제각터를 기증을 했습니다. 네. 큰일 하셨어요. 근데 밤에 그렇게 갑자기 내려가신 것을 보면 선조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처럼 생각이 되네요. 진짜 참 그걸 해보면 저도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일이 바빠가지고 도저히 그 틈을 내서 갈 수도 없었는데 그냥 그렇게 밤에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저한테 들게 했다는 것도 아마 조상님들이 아마 그 계시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고 또 학연과 지연도 없는 이 사람한테 그렇게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게끔 그렇게 일감을 몰아준 것만 하더라도 아마 조상님들이 아마 그 당신들의 소원을 이루고자 일감을 몰아주지 아니했다가 하면은 도저히 제가 그런 많은 사건들을 수임해서 처리할 수가 없었으리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님이 잘 돌봐주셔서 사건이 진짜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다 조상님들 덕으로 나는 지금 가장 참 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제는 자미문중 후손들 25세 최삼, 차몽 형제의 협조로 지성탑 영석제 건축비는 총 3,920만 원으로
자미문중, 영암 서호종중 등 9개 삼음계와 후선 56명이 헌성한 금액으로 완성을 보았다. 25세 찬홍 씨는 영석제 대지 600평과 현금 1,000만 원, 영석제 관리자재를 헌납하였다. 25세 최삼 씨는 스스로 영석제 건립 총괄 책임을 맡아서 1986년 11월 30일 기공시부터 1989년 9월 15일 준공일까지 2년 10개월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몰아칠 때도 건축 자재를 조달하고 온몸을 다하여 헌신하셨다. 26세 일제 시도 대지 75평 상당을 기증하셨고 자미문중 모두는 건축에 필요한 노동력을 무보수로 제공하는 정성 어린 성원으로 영석제가 1989년 9월 15일에 탄생하게 된 것이다. 영석제는 자미마을로 입촌하신 17세 사해, 18세 진태, 19세 승효 조상님의 제양을 위하여 창개한 영석계 이름을 따서 영석제라고 이름 짓게 되었다. 영석제란 조상님의 후손 사랑을 영원히 내리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왜 영석제를 왜 이곳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좀 우연찮게 된 것보다도 원래 숭자요 할아버지가 영암서 일이 오셨을 때 이 집터를 잡고 여기서 살으셨더래요. 그 이제 대대로 이제 세대가 바꿔지면서 또 이제 우리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이 살고 저 사람이 살고 그 끝에 말이에 또 이제 딴 데로 그분이 이제 이사를 한과 동시에 이 집터를 딴 성바지가 살려는 그런 저기가 있어. 땅 이사를 가면서 이 집터를 팔라가니까 이제 딴 성바지가 살라고 했는데 우연찮게 작은아버지, 광주 작은아버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원 전자에 이제 우리 선조 이거 터를 잡고 살았던데 딴 문중으로 먹을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이제 선뜻 떠오르고 그래서 이 터를 무조건 사셨대요. 사가지고 이제 그렇지 않아도 여기 이제 집단 우리 이제 집안이 이제 이렇게 이제 살면서 우리 집안이 회의할 장소라도 하나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염원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던가 어쨌든가 몰라도 자가 이 이제 터를 사놓고 보니까 그걸 선뜻이 이렇게 문각을 지었으면 그런 생각이 이제 있어가지고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제각을 짓게 됐어요. 아재 나오셨네요. 우리 문인님. 잘 계셨어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먼 길까지 오시긴 하고. 예, 예. 후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나는 생각하네. 그리고 내가 그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문중에 너무 소홀히 했어. 뭐 멀리 있다는 핑계,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해서 소홀히 했는데 퇴직을 하고 나니까는 문중에서 어르신들 이제 너도 이제 퇴직했으니까 문중에 좀 관심 가져봐라. 네가 이런 이때까지 이 문중에 대한 자료가 산지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정리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셔서 내가 그거마저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 이걸 착수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숭자효 할아버지가 자미로 입촌하셔서 이후로부터 모든 자료, 우리 문중에서 가지고 있는 옛날 서류나 이런 걸 다 뒤져서 좀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크게는 이제 23세 손 한자기호 할아버지가 대문계를 창개하셔가지고 그 계가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신 거, 이것에 깊이 감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면서 보니까 참 우리 집안 후손들이 참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돌이쌀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신기해가지고 문중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써 오셨다는 거. 의외로 한 2년 동안 이 일에 전념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현지 답사안이라고 좀 발품도 많이 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예. 그렇게. 공직 생활 하시면서 그 이제 검찰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수사 기법이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 특히 공정성, 그 어떤 그 신뢰감을 이렇게 갖기 위해서 발품 팔아서 진짜 그 자료를 수집한 건 참 정말 진짜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진짜 고생하셨어요. 한 예. 페이지 수로 한 390페이지 정도 되는데. 우리 함양박시 오한공파 자미문중에서는 영석제를 건립한 후 문중회의에서 그동안 각 사문에서 봄, 가을에 각기 다른 날짜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사문조상님을 모시던 시제를 같은 날 영석제에서 합동으로 시제를 모시기로 결의하여 6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4년부터 매년 4월 첫째 주 토요일에 영석제에서 합동으로 모시기로 결의하고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함양박시 오한공파 새거지 표지석 건립. 자미문중에서는 2002년 문중회의에서 또 하나의 수건 사업인 함양박시 오한공파 자미문중 새거지 표지석을 마을 입구에 세우기로 결의하여 7년 동안의 노력으로 100평 상당의 넉넉한 부지를 확보해 자연 친화적인 소공원으로 조경하였다. 국내산 비치색 자연석에 함양박시 자미동 이촌 내역을 새긴 표지석을 2009년 7월 11일에 건립하였다. 19세 승효조상님께서 1760년 자미마을로 입촌하신 지 250년 만에 경사로 기록되었다. 박씨 시조이며 신라 시조왕이신 박혁거세로부터 함양 박씨 오한공파 자미문중 영석제를 건립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았으며 영석제지에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오한공 할아버지의 묘소로서 갈마 음수 참 명지인데, 옛날에는 이 앞에가 호수로서까지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불이 차면은 이제 그 자손들이 무시한다 해가지고 옛날에는 모두 여기가 물이 철렁철렁 찼었어. 근데 요새는 이제 이렇게 모두 다 상전 백회라고 논이대야 불고 뭐 집들이 들었었는데 그런 명지예요. 이 할아버지 묘소는 오한공 할아버지 박자, 선자, 건자 할아버지의 둘째 손 율자 할아버지 묘시입니다. 현재 여기 위치는 영암군 오산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이제 묘는 12세 할아버지 문자정 할아버지 이제 묘네요.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 두 분 해서 이제 이렇게 삼합으로 합봉 지금 된 것이고요. 예, 이 할아버지 묘소는 평자세 할아버지십니다. 여기 할아버님은 건자기 할아버지입니다. 건자기 할아버지.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분은 지금 이제 15세 점정국 식자 할아버지하고 그 할머니. 지금 여기 할아버지 이 산소는 유자한 할아버지 16세 유자한 할아버지. 인양반이 사자해 할아버지시고, 이 할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 자미로 제일 처음에 우리 형제분을 이제 번창하게 한 사자해 할아버지. 진짜 태자 할아버지십니다. 18세. 이 할아버지 묘는 선자로부터 19세 숭자효 할아버지십니다. 20세 숭자효 할아버지 큰 아들이신 동자훈 할아버지 묘십니다. 내가 나고 자랐던 옛날 시대에 비하면 모든 여건이 아주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심사숙고해서 잘 선택해가지고 그 일을 집중적으로 열성을 바쳐서 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전통을 중시하는 가문의 규범을 지키는 자미문중 후손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합동시제에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조상님들의 정신과 뜻을 받들고 형제 자매 등 일가 친척과 교류하여 축제의 장으로 발전하여 나가기를 우리 문중 임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